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의 사업, 더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 돕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은퇴하기, 유산 남기.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에서 뉴스킨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놀라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기에 우리 양현가족 사장님들 모두에게 꿈을 응원합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2022년 11월 30일 그 마지막 날 수요일 더 랑연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너무 추워서 깜짝 놀라셨죠? 아마 외출하실 때 두껍게 입지 않고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 추워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살짝 눈이 살짝 날린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온 건 첫눈이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요, 맨투맨 21도 시스템이다라는 주제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제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어제는 10년 동안 뉴스킨 제품을 썼지만 나에겐 필요한 사업인 줄 몰랐다. 살을 바꾸려고 했더니 삶이 바뀌면서 행복하게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안명희 사장님을 만나 뵈었고요. 그리고 파보심,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소화기관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다 연계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파머넥스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머넥스 시간은 어제, 그제에 이어서 내일 또 찾아뵐 거니까요. 내일 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과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따끈따끈한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사장님이 나 이렇게 뉴스킨 사업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쁘게 사업하고 계시는 그리고 뉴스킨을 만나서 저 사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드그룹의 이소라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실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려움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님은 10년 지기 오빠이자 저한테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건진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1대 스폰서님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김종호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제 10년 뒤를 어 제 10년 뒤를 상상하게 만들어 주시는 전지현, 박지훈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10년 뒤를 상상하게 만드는 우리 그룹장님. 네. 사장님 그 말에서도 진짜 행복하게 나의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을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사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전직은 10년 차 화장품 판매직이었고요. 어 10년 동안 화장품 판매직을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뭐 13시간 시간 이상씩 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피부는 물론이고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예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심해서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저혈압 쇼크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한 적도 있었고, 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성인성 여드름으로 인해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이 화장품 저 화장품 많이 발라 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 어 네. 그러셨구나. 사장님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나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없었나 봐요. 진짜 고민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제가 좋다는 건 다 해 봤어요. 광고하는 것도 다 해 보고 좋 진짜 성인성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도 많이 써 보고 그렇게 해 봤는데도 제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이런 트러블보다도 성인이 돼서 나오는 트러블은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피부가 그렇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자, 뉴스킨에 데몬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데몬을 받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었나요? 처음에는 대문이 뭔가 했어요. 그냥 저희 스폰서님이 "너 피부 고민 해결해 줄게. 일단 가 보자." 그래서 설릉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릉에서 데몬을 받게 됐는데 어 그때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화장을 지우고 어 팜 예 루미스파로 클렌저를 해 주시는데 '진짜 상쾌하다.'라는 기분을 되게 처음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화장을 지우고 상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진짜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또 성인 트러블 때문에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다녔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 성인성 여드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맞아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되려 더 가리느라고 더 두껍게 화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클렌징이 조금 안 되고 두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 사장님 이렇게 대문을 받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다라고 하는데, 파마넥스는 접하지 않으셨었나요, 사장님? 그때는 파마넥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파마넥스보다는 저는 피부 고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피부 고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병원엔 뭐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들 정도로 몸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냥 병원 약으로 버텼었고 음. 그냥 저의 관심사는 오직 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건강 상태가 지금 티알라인티하고 그죠? 그리고 뉴스킨 제품을 네. 쓰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예쁜 피부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TR90를 접하게 된 것도 최근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이기는 하지만 진짜 '아 내 몸이 이 정도로 건강해질 수 있나? 내 피부가 이 정도로 깨끗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건강해지고 너무 피부도 맑아졌어요. 네. 사장님 비포를 보면요. 지금 모공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오만 가지 다 해봤던 피부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민감하다. 나 지금 얼굴에 성나 있다. 막 이런 게 확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십니다. 정말 뉴스킨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나고 제품을 썼지만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스폰서님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처음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었던 것처럼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자."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래 사람이 한번 돼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뉴스킨 사업을 접하면 사장님,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이 사업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장님의 스폰서님이 그런 생각으로 전달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사장님, 사장님이 생각하는 뉴스킨이란 어떤 뉴스킨인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 뉴스킨은 진짜 뉴며들다. 음. 어 진짜 뉴며드는 뉴스킨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뉴스킨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뉴스킨을 정말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으로 있지만 뉴스킨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또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럼 우리 사업 진행하는 거 살짝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새내기 사장님이신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우선은 스폰서님 덕분에 거점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나만의 또 샵을 만들 수가 있어서 나만의 샵을 만들어 가고 또 나만의 샵을 배워가면서 지금 한 분 한 분 고객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관리도 해 드리면서 또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저를 믿고 몸을 맡겨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쪽 일을 하셨지만 아마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다르신 것 같고요.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사업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예쁘시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사장님의 꿈과 목표도 되게 궁금해요. 2023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의 꿈과 목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내년에는 일단 루비가 목표고요. 그리고 당근을 이용하면서 쪼끔 더 많은 고객들과 인연을 맺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2023년에는 EBP, 루비 달성하시고,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트립에서 반드시 사장님을 만나 뵙기를 응원하고요. 자, 다음번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자, 해볼까요? 밤새 소식입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 공지를 드렸는데요. 2023년 내 포부와 목표를 스케치북에 적어서 보내주세요라는 공지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에서는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을 기획하고 하면서 본인의 목표를 외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2023년 우리는 꿈을 꾼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자, 한 분 한 분의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2023년 김지연의 꿈은 EBP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은 탱코어를 한다! 한다! 2023년 백성우의 꿈은 파트너의 매형과 함께 EBP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저의 의도적인 노력은 하루에 한 명 사업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23년 안영신의 꿈은 BA가 된다. 나의 의도적인 노력은 탱코어 한다. 네, 이렇게 목표를 나누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사장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저도 2023년도에 새로운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를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도를 한번 정리해보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2023년도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위드그룹의 김종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 사업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장님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화면 공유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됐죠? 네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선택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자락에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희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미스파, 다음 날요, 나의 얼굴에 아름다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내 얼굴과 모공 깊숙이 숨어 있는 것들을 루미스파로 딥클렌징 하는 겁니다. 오늘 밤 딥클렌징을 해야지만 내일 아침에 깨끗한 얼굴을 다시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서요, 우리 모두 함께 승리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루미스파로 딥클렌징하고 함께 2023년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살아가며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삶에 마디가 있다는 거죠. 대나무가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마디가 없다면 그냥 부러진다고 하네요. 근데 대나무는요, 쪼개질지언정 부러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디 때문이죠. 숨가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마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삶의 마디는요, 하루를 마치며 커튼을 닫는 밤일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은 한 달에 끝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내일을 맞이할 2022년의 삶의 마디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디에 서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너무 감사해. 왜요? 생각했던 것을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못난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드니 트리블에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떤 분은 이미 달성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시드니를 목표로 했지만 아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가질 수도 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SBA 서밋도 그렇고 핀업도 그렇고 EBA를 PE를 목표로 해서 뛰었는데 안타까운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요, 우리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끝마디에 서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꿀 것인가.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삶의 마디에서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요, 뭔가를 선택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절망하고 그 순간에 꿈을 내려놨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면 안 된다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난 안 돼라고요. 그건 선택이거든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난 안 돼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우울증이라는 말, 무기력증이라는 말. 근데 그거 아세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을 우울하게 하고요. 내가 무기력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지금 내 감정의 우울감과 무기력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삶의 마디에 서서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승리와 패배. 지금 계속해서 이 순간에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주된 의식은 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숙한 모공 가운데 어떤 딥클렌징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랑현 식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긍정적인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여러분 착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앞부분에 착각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의도적인 노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착각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기 이전에 뭘 노력하셔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요. 긍정적인 착각보다는 부정적인 착각, 안 되는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의도적인 노력이 뭐냐면 내가 오늘을 살면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것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긍정적인 착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의 끝자락, 2023년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생각을요, 꿈과 희망, 긍정적인 승리로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요,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경험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오류를 쉽게 범합니다. 그 두 가지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발생한 결과 이외에는 다른 결과는 어차피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그 일어났던 것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과잉,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그러면 되잖아요. 예상도 못 해놓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과잉으로 확신하는 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오류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뉴스키나면서도요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요. 연구에 따르면요, 이 사후 확신 편향은요, 상황이 긍정적일 때보다는요, 부정적일 때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이 자주 들리죠. 일이 잘 될 일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마련인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요. 여러분, 이 과잉 확신 편향에 아주 부가적인 폐해가 하나 있는데 꼰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꼰대 현상이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죠. 꼰대라는 말. 이 말입니다. 내가 해봤는데로 시작하는 모든 말들이 우린 꼰대라고 하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꼰대 짓을 안 하려고 제가 짓이라고 했습니다. 꼰대 짓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요? 그게 꼰대라고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꼰대 짓을 안 하는데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꼰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꼰대스러운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 해봤잖아. 해봐도 안 돼. 그거 다 해본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꼰대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경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경험한 것에 집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 경험은 죽은 경험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해봤는데 해도 안 돼 라는 말들.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꼰대스럽게 과잉 확신 편향에 빠져 있다면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되죠.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뒷북 핀잔 주기보다는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내가 노력했지만 애써봤지만 이루지 못했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시 해보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우리는요, 2023년에 주인으로 살아갈 우리 자신에게 꼰대짓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요, 다시 할 수 있다는, 다시 하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다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바로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2022년에 여러분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디딤돌 삼아서 2023년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2022년 좀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경험을 희망의 재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자격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죠? 우리 너무도 많이 읽었고요. 거기 28쪽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 모두 원하죠, 뭔가를.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 바라죠. 원하긴 하죠. 근데 정말로 물어봐야죠. 내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내가 믿고 있냐는 거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마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미래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미래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미래는요, 불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게 미래와 마음의 공통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요,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는 거 아시죠? 2000년 동안 그 자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책에게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요, 이 욥기가 학자들에 의하면요, 가장 제일 먼저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말 오래된 기록이죠. 근데 거기에 이 욥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면요,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엔 자식이 많으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데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떼, 소떼, 최고의 부자였죠.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급기야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요. 파상풍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염증이 툭툭 터지니까 기와장은 너무 가려워서 북북 긁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개 있죠, 개가 나타나서 이걸 핥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근데요, 성경의 기록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두려웠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나한테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든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4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요, 생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라고, 두려운 미래라고, 그것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갖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세요? 뭐 때문에 없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 안에 우리 뉴스킨 랑앤의 리더분들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요, 그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측 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리더로서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도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리더 사장님들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사장님들도요, 본인들의 삶에 또한 본인들의 사업에 어쩌면요, 정말 찌질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낙심했고요,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없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없죠? 다 있죠? 모두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리더 사장님들은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희망을 선택하셨고요, 다시 한 발자국 더 내딛었기 때문에 오늘의 리더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길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길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리더 사장님들과 어쩌면 우리와 누군가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 모습이 나의 전부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리더 사장님들은 아니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지. 나의 모습은 다르지라고 희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경험에 덫에 걸려서요, 헤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요?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3년 우리 삶의 주변인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 주역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생각 바꾸십시오. 우리가 주역이 될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고요, 또 한 발자국 더 내디디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우리의 사업의 성과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공자들입니다. 자,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랑연 라이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2023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주역이 될 자격이 있는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난 2023년에 주역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다라고요. 그렇게 희망을 심으면 희망의 결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소리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리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 이 반대의 것을 심는다고 하면 2023년에 거둘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2023년을 미리 창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미리 창조하겠다는 건요, 허영심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그거 아십니까? 내일을 미리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을 미리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앞서요, 하루를 생각할 때, 아, 내일 이렇게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계획을 잡으면요, 그 다음날 우리는 오늘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을 미리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런 계획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 달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1년을 생각함으로 미리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생각으로요,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 우리가 서야 할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창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안 되는 미래가 아니라 되는 미래로 우리가 서야 할 무대를 결정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감사일기 그리고 창조일기로 2023년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2022년을요, 앉아가지고 감사한 것들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나의 이 경험이 창조의 씨앗이 되거든요.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이루었던 것들, 고마운 것들, 감사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을 바라보는 창조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일기와 창조일기로서 커튼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2023년의 무대에 설 참 괜찮은 난 나를 환영할 거야. 나는 2023년의 주역이 될 거고, 나는 랑형과 함께 하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나를 환영해 줄 거야 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2020년에 이 말을 나눴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재 자체로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하며 격려와 위로를 주고 꿈꾸는 고마운 이들의 사랑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코스끝난 감동의 순간들을 남은 한 해 다가온 2023년 랑형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을 선택하고 주인공으로 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마음을 꿰뚫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라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로 들려서 정말 제가 울컥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지금의 내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도 너무 와닿았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오늘 이제 이렇게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나의 미래가 바뀌겠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또 일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또다시 원래대로 아까 꼰대처럼 나에게 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오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도적인 노력이죠. 아, 조규철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긍정적인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행동, 텐코하를 하고 뭐하고 그것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긍정적인 착각부터 먼저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각,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매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텐코하 할 때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긍정적인 착각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텐코하가 의도적인 노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쓰는 게 감사일기를 써요. 그리고 매일같이는 못하는데 다음날 창조하려고 창조일기도 써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의지를 제가 저의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건 믿지만 제가 저의 의지를 믿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감사일기하고 창조일기로 매일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긍정적 착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자라는 메시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에 정말 또 한 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종원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어떠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이 김종호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 얼른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오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시간은 꼭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1월 말일이라 아마 가장 많이 바쁘신 날일 거예요.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미 안 됐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하시면서 꼭 이 시간을 긴 시간이 필요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성의도는요, 2022년 감사일기를 반드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나를
수고한 이 성공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희망의 씨앗으로 2023년을 창조하는 창조 일기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 또한 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 써보는 시간. 나를 위해서 꼭 감사 일기와 창조 일기를 써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해보실 거죠? 네,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충만한 가슴 안고 오늘은 여기서 랑연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파마넥스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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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사장님 나가셨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동안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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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매일 감사합니다. 전영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은혜도 같이. 김선영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현영 그룹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자, 한 10분 정도 우리 감사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창조일기도 반드시 써보세요. 자, 내일 네. 안녕.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룹장님. 너무 좋았어. 진짜 좋다.